결국에는 이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5대3 데드락이라는 상황은 네. 더 이상 이제는 없다. 그렇죠. 그런 것이 선고일 지정을 통해서 네. 저희가 엿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임지봉 교수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MBC 출연해서 했던 말인데요. 선고일 공지를 했다는 것은 탄핵을 인용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단한 이제 이유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요것은 뭐 저도 일찍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찍 얘기했던 거죠. 예상대로 5대3이었다면은 데드락 상태였다면 선고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게 와서 5대3이 6대3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헌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5대3으로 선고를 도저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위헌적인 상황에 따라서 헌재 결정이 위헌적인 그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헌재가 선고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5대3 데드락 상태가 이제 해결됐다는 거죠. 네. 적어도 5대3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탄핵 인용을 이제 반대해 왔었던 3명 중에 적어도 1명이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김복형 재판관이 아마 생각을 바꾸지 않았나. 먼저 바꿨다면 3명 중에 1명이 바꾸면 나머지 2명도 네. 따라올 수밖에 없죠. 따라올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마은혁 재판관 후보가 들어와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선고기일을 지정했을 것이다. 그렇죠. 아주 예리한 분석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분석을 저희가 뭐 한 달 전에 제가 했었죠. 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면 그건 무조건 파면이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임지봉 교수님도 거의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가 들어와야 되는 이게 중요한 문제면은 네. 오늘 민주당에서 데드라인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네. 마은혁 임명하라. 네. 임명하라 그러면서 이미 데드라인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네. 한덕수 재탄핵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에 선고기일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미 마은혁 없이도 탄핵 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최소 6대2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바로 5대3 데드락은 깨졌다. 깨졌다. 거죠. 네, 아주 뉴탐사를 아마 계속 보신 분들은 임지봉 교수의 이 설명이 무슨 뜻인지 아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5대3 데드락이라는 것을 처음 주장한 기자가 있어요. 뭐 우리가 친한계 기자라고 SBS 임찬종 기자인데 임찬종 기자가 3월 27일 날 이때는 선고일 지정 전이잖아요. 네. 이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5대3으로 갈려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선고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선고를 안 하는 것은 5대3 데드락에 걸려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추정한다.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본인 개인 이제 페이스북 정도에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보도를 했죠. 이걸 8시 뉴스에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선고일이 지정되고 나서 저는 5대3으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제 3월 17일 선고를 지금 안 하고 있다면 네. 5대3 각하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자기는 선고를 안 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기본 전제 조건이 선고를 안 한다면 선고 그렇게 뭐 이제 말바꾸기를 한 건데 어쨌든 이제 임찬종 기자도 이쪽 전반적인 흐름을 보아서 이 헌재가 선고를 한다는 건 결국 5대3 데드락이 깨졌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본인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보수논계 김진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죠. 네. 이 사람도 뭐 8대0으로는 이미 뭐 일찌감치 합의가 돼 있었다 이렇게 오늘 또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저 가능성도 매우 좀 설득력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 탄핵할 때 8명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줄탄핵은 국회 소추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것은 나름대로 헌정 질서를 이제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네. 이미 그때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 전원의 의견이 모아졌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언론들도 5대3 얘기를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네. 5대3 얘기가 진짜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네. 더 이상 이제 헌재는 5대3은 아니다. 네. 선고일이 지정됐기 때문에 적어도 탄핵이 되거나 네. 그러니까 6대2 이상이 되거나 네. 아니면 4대4로 4대4가 되면 기각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게추는 파면에 실려 있다. 파면 최소 6대2 이상. 네. 이게 보면 6대2 아니면 8대0 두 개 변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조한창 정영식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조한창 정영식은 세트로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김복형이 움직였을 때 6대2가 되면은 조한창 정영식이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은 소수가 되기 때문에 8대0 쪽으로 붙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학계 전망도 8대0 파면이 우세하다 이런 게 나오고 있군요. 네, 이거는 이제 세계일보의 이제 기사인데요. 세계일보는 이제 파면 만약에 인용 쪽으로 가게 되면 8대0으로 나올 거로 보이고요. 학계에서도 대체로 인용에 힘을 싣고 있다. 네. 다만 이제 파면 여부를 가릴 핵심으로는 국민의 신임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과연 국민 다수의 신임을 얻고 있는지 여부가 운명을 가릴 것인데 학계에서는 대체로 인용에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론은 이제 그 확실히 인용 쪽으로 윤석열 파면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어요. 지금. 네. 네.